자, 여기에 전체적인 모델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example 입력은 아까 사용했던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라는 그런 문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이제 받아들여서 우리가 RNN에 태워서 한번 학습을 하는 그 과정을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히든에 대한 초기 값이 모두 0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네모칸을 쭉 그려놨는데 이제 이게 h of t 일반적으로 h of t라고 하는 벡터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고 전장의 가정에 따르면 초기 값이 모두 0이니까 하얀색은 0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입력도 아까 0이라고 가정했죠. 그래서 H0하고 X1이 모두 0으로 그 초기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을 이용해서 우리는 H1을 구할 수 있겠죠. H1을 구하려면 바로 전 단계 H0에다가 이제 WHH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곱하면 될 것이고 여기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바이어스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림에서. 그 다음에 입력에다가 이제 WHX라고 하는 이런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H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초반부에는 이 값이 굉장히 엉터리겠죠. 학습의 초반부에는 뭐 얼토당토하는 그런 값일 겁니다. 근데 어쨌든 WHH와 WHX를 이용해서 H1을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H1을 이용해서 우리는 WYH를 곱해준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뭐 바이어스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 페이지에 정의한 대로 Y hat 1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y hat이라고 하는 벡터는 softmax 값을 갖게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즉, 요 위치가 가장 지금 진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0에서 1 사이의 값이니까 이게 완전 진한 색도 아니고 완전 그 하얀색도 아니고 중간에 퍼지한 값을 이렇게 갖게 될 겁니다. 자, 반면에 우리의 콜포스에는 정답이 있는데 거기에 더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것이고 이 더라고 하는 단어를 원핫 벡터로 바꾼 것이 아래쪽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 칸만 진한 색이고 나머지는 다 흰색이죠. 그죠? 그래서 원핫 벡터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의 y1인 거고 방금 전에 구했던 y hat 1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 두 개를 비교하면 이 첫 번째 타임 포인트에 대한 포인트 와이즈 로스 L1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한 H1을 그 다음 단계로 주고 그 다음에 X2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 Y1이라고 하는 것 또는 X2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같은 값이 될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스텝에서의 우리의 입력은 다름 아닌 바로 전 단계에서의 출력 값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랭귀지 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이 워드를 주고 그 다음이 뭐냐 이런 거 예측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Y1이 X2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타당한 일일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해주게 되면 로스 2, 로스 3가 나올 것이고 전체 문장의 길이를 우리가 타우라고 하면 마지막에 L 타우까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쉐어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명시적으로 표현을 안 했지만 동일한 W 매트릭스들이 계속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사용되게 됩니다. 그렇죠? 파라미터 쉐어링이죠. 자, 그래서 로스라고 하는 것은 1부터 타우까지 스몰 t를 쭉 러닝하면서 LT를 더해주면 그것이 이 example에 대한 로스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스는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쓴다라고 가정을 했고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제 멀티 클래스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한 정의가 됩니다. 우리가 라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봤던 것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즉 여기에 보여진 이 식의 스페셜 케이스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는 텀이 두 개였죠. 왜냐하면 클래스가 두 개니까. 여기서는 클래스의 카테고리의 숫자가 버케블러리 사이즈만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버케블러리 사이즈만큼 텀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텀을 보면 정답으로부터 보는 y 그리고 모델로부터 보는 y hat 이렇게 크로스로 존재함을 알 수 있고요. 즉 이것이 버캡 사이즈의 차원을 갖는 그런 그 두 개 벡터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과정을 여러분이 확보한 데이터에 대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쭉 학습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back propagation, 우리 RNN 문맥에서는 back propagation through time, BPTT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써서 우리가 feed forward neural net에서 트레이닝 하듯이 그렇게 그레디언트를 back prop해서 트레이닝 해주게 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트레이닝이 이제 어느 정도 종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나 아니면 뭐 트레이닝이 조금 덜 된 것이 확실하나 그냥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모델을 이용해서 여러분은 새로운 센텐스를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모델을 이용해서 인퍼런스 또는 테스팅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이제 어떤 문장을 제너레이션 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우리 많은 경우에 샘플링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즉 학습된 모델, 학습이 완전히 됐건 아니면 뭐 덜 됐건 어쨌든 여러분이 학습하고 있는 그 모델로부터 새로운 데이터, 우리 지금 이 문맥에서는 새로운 문장이죠.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과정, 샘플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마도 트레이닝 데이터에 없는 그런 새로운 센텐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에 노블 센텐스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막 학습한 또는 학습하고 있는 그 모델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trained, 그렇죠?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이제 많이 됐다면 여러분의 모델로부터 샘플링, 즉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가 그럴듯할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 아직 뭐 영어 문장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장이 나오겠죠. 자, 어쨌든 트레이닝이 뭐 부분적으로 됐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트레인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문장을 뽑아내는 이런 샘플링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니셜리제이션은 트레이닝하고 샘플링 둘이 뭐 동일하게 이렇게 제로 벡터로 해준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트레이닝 과정하고 샘플링 과정하고 살짝 다른 점이 있으니 트레이닝 과정에는 t번째 입력 xt를 바로 전 단계 정답 yt-1으로 대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방금 설명한 바와 같죠? 그런데 샘플링이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닝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XT라는 것은 우리 모델이 주는 바로 전 단계 우리 모델이 줬던 그 값을 출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지만 미묘하지만 꽤 큰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잘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물결표는 이제 y hat t-1이라는 것이 소프트맥스 벡터잖아요. 그것이 이제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 확률 분포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확률 분포를 갖는 확률 분포로부터 하나의 어떻게 보면 example, 샘플을 하나 뽑아낸다. 즉 여기 샘플링, 이걸 따른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물결표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트레이닝하고 샘플링하고 아주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샘플링에서는 xt, 현 단계의 입력값으로 내 모델이 방금 전에 만들어냈던 그 값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example를 써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초기화해 주는 거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웨이트의 값들이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된 값이겠죠. 그러면 요 y1 hat이라고 하는 것, 우리 모델이 주는 어떤 아웃풋이 될 것이고요. 이것도 트레이닝이 제대로 된 모델이라고 하면 나름 그럴싸한 값이 나올 거예요. 자, 어쨌든 y1 hat이라고 하는 것이 소프트맥스 벡터라고 이야기했고요. 여기 그림으로 농담을 이용해서 아주 진한 것 그리고 좀 흐린 것 뭐 이런 것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해봤고요. 여기서 샘플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랜덤 샘플링을 하나 해주게 되고요. 아마도 맨 앞에가 지금 제일 진하니까 뭐 하나 뽑으면은 이제 이런 게 뽑혔다라고 여기서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이고요. 영어 사전에서 맨 앞에 있는 단어가 이제 A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A가 뽑혔다라고 이그젬플로 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뽑힌 A를 그 다음 타임 스텝에 입력으로 넣어주는 것이 아까 트레이닝에서와 다른 점입니다. 아까 전 슬라이드 돌아가서 보시면 아까 트레이닝 할 때는 모델의 아웃풋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모델의 아웃풋은 아직 믿을 수 없는 거죠. 지금 학습 중인 모델이니까.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 정답을 가져다가 내 모델의 두 번째 타임 스텝에 입력으로 넣고 그렇게 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모델이 됐건 학습이 완료된 모델이 됐건 그 모델의 어떤 능력, 성능을 테스트해 주기 때문에 이 모델이 뽑아낸 출력을 그 다음 스텝의 입력으로 바로 사용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뭐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뭐 a cat sitting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장이 생성되었다라고 이 example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설명한 이런 바닐라 RNN을 이용한 랭귀지 모델을 실제로 구현한 이런 112줄짜리 코드가 있어서 이 슬라이드에 넣어봤고요. 이거는 안드레이 카파시라고 하는 나름 뭐 이런 티칭에서는 유명했던 그런 조교였죠. 스탠포드의 조교였는데 이분이 공개한 이런 웹페이지에 가면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학습에 도움이 되는데요. 112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여러분이 읽어볼 수 있고요. 우리가 방금 학습했던 그런 RNN을 이용한 랭귀지 모델을 담고 있습니다. 살짝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방금 워드 레벨로 설명했지만 여기서는 캐릭터 레벨 랭귀지 모델을 구현해 놓았어요. 그래서 뭐 대동소이하니까 여러분 한번 실제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카파시가 올려놓은 이 코드를 이용해서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코퍼스 삼아서 랭귀지 모델을 학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얼마나 학습이 됐는지 방금 전에 설명했던 샘플링하는 그런 단계를 걸쳐서 한번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학습을 조금만 한 다음에 문장 하나 만들어내봐라고 하면 이렇게 영어로 별로 생각되지 않는 이런 garbage와 같은 그런 문장이 나올 거고요. 조금 더 트레이닝하면 이제 대충 멀리서 보면은 영어처럼 보여요. 구조가 일단.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역시 의미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트레이닝을 하면 이제 제대로 단어가 뭐 나타나기는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완벽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조금 더 트레이닝하면 이제 실제로 뭐 나름 말이 되는 이런 문장, 그리고 재미있게도 셰익스피어의 어떤 문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좀 드러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그 텍스트가 만들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텍스트를 이용해서 트레이닝하는지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하면 셰익스피어 스타일로 문장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의 어떤 문체를 이용해서 뭐 해밍웨이의 소설을 이용해서 만약에 트레이닝을 한다면 문장을 만들라라고 했을 때 해밍웨이 스타일의 문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전 페이지에 있는 간단한 코드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실험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만지작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랭귀지 모델 다양한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방금 설명한 것은 매우 간단한 간략화된 형태의 랭귀지 모델이지만 실제로 기업들에서 훨씬 복잡한 데이터 그리고 훨씬 복잡한 모델을 써서 정말 실제 응용에 쓸 수 있는 그런 랭귀지 모델링을 만들어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가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CNN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에 학습했던 컴퓨터 비전을 위한 네트워크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예제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미지 캡셔닝이라고 하는 그런 이그젬플이고요. 일단 이미지 캡셔닝은 어떤 태스크냐면 인풋으로는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요. 그리고 출력으로는 이 이미지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즉 피겨라고 하면 거기에 캡션, 설명이 있죠. 그래서 cat sitting on a suitcase on the floor라고 하는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런 영어 문장을 뽑아내는 이런 사례, 즉 입력 이미지로부터 출력 문장을 뽑아내는 이런 태스크를 이미지 캡셔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뭐 메디컬 이미징에 적용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여기에 메디컬 이미징 영상을 넣고 거기에 대한 진단 같은 것을 출력을 해낼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우리 CNN 할 때 VGG를 배웠고요. VGG의 이제 맨 마지막에 FC1000 레이어는 이제 출력을 1000차원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거라고 했고, 그거 전에 거, 그죠? FC7 레이어가 4096차원의 벡터이고, 어떤 이미지를 넣었을 때 얘가 이제 소위 말하는 프리트레이닝 되었다면, 이미지넷이나 이런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이 되었다면, 이 그림이 전파가 돼서 이 차원 4096차원의 벡터를 살펴보면 이것이 입력으로 들어온 이미지에 대한 일종의 벡터 형태의 서머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아이디어가 여기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미지를 프리트레이닝된 VGG에 집어넣게 되면 맨 윗단에 있는 두 개의 레이어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요 4096 차원의 레이어, 이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V라고 불러줄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방금 설명했듯이 비주얼 피처를 담고 있는 4096 차원의 벡터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입력으로 들어온 이 사진을 우리가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뉴메리컬한 4096개의 밸류일 텐데 얘가 somehow 어떻게든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전에 학습했던 RNN 랭귀지 모델이 있죠. 그러면 이 랭귀지 모델을 여기에 그려봤고요. 그 랭귀지 모델에 어떻게 연계시키냐 하면 아까 우리 H0라고 하는 것을 모두 0으로 세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WHV를 V에다 곱해줍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냥 넣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면 이것이 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겠죠. 어쨌든 이 WHV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곱해 줘서 한번 살짝 매핑을 한 다음에 그것을 H0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 H0를 이렇게 이 뉴럴넷에 넣고 이제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트레이닝이 되었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cat sitting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밑에 있는 이런 레이블이 나오겠죠. 그래서 처음 이 example을 들었을 때 와 이게 진짜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트레이닝된 CNN과 RNN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미지 캡셔닝을 간단한 네트워크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이미지 캡셔닝 엔진의 경우에는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갖는 것이 보통이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배운 간단한 수준의 CNN과 RNN을 이용해서 이미지 캡셔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그젬플이 됩니다.